안녕하세요. 김성엽입니다. 오늘은 11번째 강의죠. 벌써 11번째나 되었습니다. 저번 시간에 우리가 그 2차원 배열의 표기법 4가지, 그죠? 요 4가지 대해서 설명을 했었고요. 이 4가지 표현을 가지고, 그러니까 이 4가지 표현이 헷갈리지 않도록 제가 연습을 많이 해오라고 이야기 드렸죠. 그죠? 그 사실 뭐 배열을 이렇게 쓰는 것, 이건 이제 그냥 공식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1 곱하기 3 더하기 2잖아요. 이거 딱 보면 그거 떠올라야 됩니다. 그죠? x의 카운트가 3이니까 요거 얼마예요? 1 곱하기 3 더하기 2. 그 위치에 5가 들어가는 거죠. 그쵸? 요거 이제 표기법 바꾸면 요렇게 세 가지로 나올 수 있다. 요 이야기에 대해서 했습니다. 그쵸? 요거 아시겠습니까? 요거는? 이제 어느 정도?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자, 그럼 오늘은 조금 다른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요 요거 다른 이야기보다는 요 2가지 표현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할 겁니다. 2가지 표현. 자, 이거 한번 볼까요? 결국 우리가 배열을 이야기할 때 캐릭터 데이터 5라고 적는 건 사실 왜 이런 표현이 나왔다고 생각하세요? 캐릭터 데이터 5 이렇게 안 적으려고 한 거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이거 불편하니까 결국 이걸 선언하는 것도 불편하고 쓰는 것도 불편하기 때문에 이런 표현이 나온 거잖아요. 한 번에 선언하고 반복문 같은 걸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그죠? 그룹 지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한다고 했죠. 궁극적인 목표로 데이터를 그룹 짓는 거에 가장 큰 장점이 뭔지 아세요? 데이터를 그룹 짓는 가장 큰 장점. 데이터가 흩어져 있으면 관리할 때 어떻게 해야 돼요? 개별 관리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5명이 다 따로 다니면 그 5명한테 매니저가 다 따로 붙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연예인이 개별 그 가수가 있는데 그 다 솔로 가수들이야. 그러면 노래하는 데가 다 다르고 순서도 다 다를 거 아니야. 그죠? 그러면 걔들을 따라다니는 매니저는 5명이 있어야 되는 거지. 그쵸? 5명이 있으니까. 그런데 예를 들어서 그룹이야. 얘 아이돌 그룹이야. 5명이야. 근데 그룹이잖아. 그럼 같이 다니겠지, 걔들. 그럼 매니저 1명만 있어도 따라가면 되잖아요. 5명인데. 그죠? 그런 것처럼 데이터를 그룹 지으면 좋은 게 얘들이 뭉쳐져 있기 때문에 주소 그 5개 중에 주소 1개만 알아도 더하기 1 빼기 1 더하기 2 이런 거 써가지고 그 5개 그 그룹 지어진 애들 다 탐색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주소 1개만 알아도 앞뒤로 다 붙어 있으니까 그 주소를 가지고 나머지 애들도 다 추론이 가능하다는 거죠. 근데 지금 저렇게처럼 D1, D2, D3 저렇게 변수를 따로 만들어 놓으면 그죠? 그게 불가능한 거죠.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해서 계산을 다 해놨는데 중간에 여기다가 뭐 K라는 변수가 하나 추가되는 순간에 그게 엉망진창 돼버리는 거죠. 주소가 다 끊어져 버릴 테니까. 그죠? 근데 만약에 이렇게 배열선에 뜨면 중간에 끼울 수가 없죠. 따로 밖에다 선언하겠지. 그래서 사실 그룹 지어지면 5개의 데이터에 대해서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룹 지어서 표현하는 것이 그룹을 짓지 않아서 표현하는 것보다 훨씬 더 융통성 있는 표현을 많이 쓸 수 있습니다. 이미 제약이 되어 있는 거잖아요. 5개가 다 붙어 있다. 그래서 붙어 있기 때문에 그만큼 더 쓰기 좋은 거예요. 근데 이렇게 일반 변수를 그룹 지으니까 이렇게 지었겠죠. 근데 뭐 변수가 꼭 일반 변수만 있나요? 그건 아니죠. 뭐 어떤 변수도 있을 수 있어요. 이게 변수가 5개 있는데 다 이거야. 다 똑같이 캐릭터 2야. 다 2바이트짜리 변수죠. 이런 변수가 있을 수 있잖아. 이렇게 5개. 그럼 이것도 이렇게 순서대로 나열해서 쓸 거예요? 불편할 거 아니에요, 이거. 2개짜리를 5개 있는 거니까. 그쵸? 그럼 이거 편하게 적으려면 어떻게 적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적으시면 되는 거지. 5개의 그룹이 있는데 그게 2개짜리가 있다. 그게 이 표현인 겁니다. 결국은 일반 변수만 있는 게 아니라 동일한 크기의 배열이 여러 개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 배열을 묶은 표현이 바로 2차원 배열이라는 겁니다. 1차원 배열의 그룹을 묶은 게 2차원 배열. 그냥 0차죠. 일반 변수를 묶은 게 1차원 배열. 1차원 배열을 묶으면 2차원 배열.
2차원 배열을 묶으면 3차원 배열 이렇게 가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됐죠? 그렇잖아요. 이렇게 할 수 있잖아.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아까 우리 1차 배열은 1차 썼을 때는 어떻게 썼어? 이렇게 썼었잖아. 여러분들 기억하라고 제가 적어 놓을게요. 이렇게. 그쵸? 그러니까 일반 변수만 배열로 그룹 지을 수 있는 게 아니라 1차원 배열을 그룹 지을 수 있고 그게 그룹 지어진 게 2차원 배열이 된다는 겁니다. 되셨죠? 근데 배열만 그룹 지을 수 있어요? 아니겠죠? 모두 그룹 지을 수 있겠어요? 포인터도 그룹 지을 수 있잖아요. 아이고 뭐야. 네, 괜히 다섯 개 했네요. 세 개만 할걸. 이미 적었으니까 그냥 가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포인터가 5개 있는 거잖아요. 포인터도 이렇게 나열할 건가요? 불편하죠. 그럼 이거 어떻게 되겠어요? 배열로 묶으면 되잖아요. 이거 묶은 표현이 뭐겠어요? 이거 묶은 표현이 뭐겠어요? 이렇게 되는 거야. 됐죠? 즉 포인터가 5개 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다 같은 말인 거지. 같은 크기의 데이터를 묶는 표현, 그게 바로 배열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같은 크기라고 하더라도 자료형 자체가 다르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같은 크기의 포인트 P1은 사실 4바이트잖아. 그치? 근데 이렇게 써도 4바이트잖아. 이건 같이 묶을 수 없겠죠. 자료형이 다르니까 아예 형식이 묶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배열은 이런 형태, 같은 크기의 자료형을 묶을 수 있는 표현이 바로 이게 이제 포인터를 항목으로 가지는 배열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사실 되게 헷갈리거든요. 어레이 투 포인터냐, 포인트 어레이냐, 뭐 이게 포인터 투 포인트, 포인트 어레이, 배열 투 포인터 뭐 이런 말 쓰니까 우리 한국말로 말하면 배열 포인터냐, 포인터 배열이냐, 이걸 보고 이제 배열 포인터냐, 포인터 배열이냐 이거 막 서로 막 헷갈려요. 그럼 영문권은 쓴 뒤집어 이야기하니까 뒤집어서 말하는 게 맞다. 아니면 그냥 한글 그냥 그대로 읽는 게 맞다. 이 막 이렇게 헷갈려요. 그래서 사실은 그래서 포인터 배열 또는 배열 포인터라고 이야기하는 것보다 더 정확한 표현은 그거죠. 포인터를 항목으로 가지는 배열인 거죠. 그러니까 헷갈리시면 생략 안 하시면 돼요. 그죠? 배열이잖아요. 얘는 궁극적으로 배열이에요. 배열인데 뭐예요? 각 항목이 포인터인 거지. 제가 그 강의 때도 이야기했지만 그 적은 거리수가 지금 이렇게 갈로가 있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왜냐면 저 대갈로 연산자 우선순위가 더 높거든. 즉 무슨 말이냐면 얘는 궁극적으로 봤을 때 5개짜리 항목을 가진 배열이라는 거예요. 배열인데 각 배열의 한 항목이 캐릭터 포인터다 라고 해석하시면 됩니다. 되셨습니까? 되셨죠? 그런데 요게 갈로가 이렇게 안 붙고요. 이렇게 붙을 수도 있다라는 게 문제죠. 이것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헷갈려 합니다. 얘는 뭘까요? 갈로가 저기 붙었으니까 얘는 궁극적으로 뭐겠어요? 얘는 포인터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아까랑 좀 비교해 볼까요? 변수명이 같으면 헷갈리니까 이거 P리스트라고 줬고 아까는 이렇게 적은 거죠? 이렇게 그죠? 이거를 변수명을 딴 걸로 바꿀게요. Ptem프라고 할게요. 이렇게 쓰면 이 Ptem프라는 변수의 크기가 얼마일까요? Ptem프 변수의 크기가 얼마일까요? 5바이트라고요? 진실로? 몇 바이트일까요? 그쵸? 포인트가 5개 있는 거잖아. 생각해 보세요. 요거는 5개 항목을 가졌는데 그 항목이 5개 다 포인터잖아요. 포인터 크기 얼마라고 했어요? 포인터 크기는 4바이트잖아요.
4바이트가 5개 있는 거니까 20바이트가 되는 거지. 얘는 캐릭터 형식의 포인터가 5개 있는 거죠. 따라서 20바이트. 맞죠? 그 얘는 궁극적으로 얘는 포인터입니다. 자기 자신이 포인터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포인터는 한 개 있는 거지. 그죠? 포인터가 한 개. 캐릭터 5 자료형을 가리키는 포인터가 한 개 있는 겁니다. 따라서 이거는 4바이트입니다. 완전히 달라요, 둘이. 근데 자신의 크기는 4바이트하고 20바이트이고요. 자신의 크기. 근데 자기가 대상을 가리키는 대상의 크기는 다르죠. 얘는 자기가 가리키는 대상의 크기가 얼마입니까? 얘는 1바이트예요. 각 포인터는 1바이트 가리키는 거죠. 안 보인다. 각 포인터는 1바이트를 가리키는 거. 얘는 각 포인터가 5바이트씩 가요. 맞죠? 왜냐면 얘는 지금 캐릭터 포인터니까 캐릭터를 가리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1바이트를 가리키는 게 맞고, 위에 포인트는 캐릭터 5 크기를 가리키는 포인터이기 때문에 자신이 가리키는 대상이 5바이트라는 거지. 그래서 얘와 얘를 구분하는 게 첫 번째 여러분들이 해야 될 거입니다. 88번 줄에 있는 내용은 명확하죠? 이 89번째가 더 쉽겠구나. 89번째는 명확하죠? 얘 뭐예요? 얘는 보통 이제 대갈로가 더 높기 때문에 보통 갈로는 적지 않습니다. 이렇게 보통 적죠. 여러분, 뭐 궁금한 점, 이거 지금 요거 적은 거에서 뭐 이해 안 되는 부분 있으면 이야기하세요. 지금 요거에 대해서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질문할 거 있으면 질문하셔도 됩니다. 없으세요? 각 포인터가 왜 5바이트를 가리켜? 이건 근데 포인터는 각 포인터가 아니지. 포인터가 한 개밖에 없으니까 포인터가 5바이트를 가리키는 거지. 한 개밖에 없어요. 이 포인터는 지금 이 포인터가 가리키는 대상이 캐릭터 5라는 겁니다. 그래서 캐릭터 5를 가리키는 포인터가 한 개 있으니까 자신의 크기는 4바이트이고 자기가 가리키는 대상은 5바이트짜리가 되는 거지. 그렇지 않겠습니까? 왜 창길님 왜 눈을 그렇게 하고 있어요? 이해 불가. 어떤 게 이해 불가죠? 1번이 뭐죠? 이거? 자, 어떤 부분이 이해가 안 가세요? 이게 어떤 부분이 이해가 안 가세요? 그냥 이해가 안 가지는 않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사람들이 저런 형태를 보고 이걸 실제로 어려워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이게 왜 어려워하는지 아세요? 표기가 이렇게 붙어서 그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4바이트 변수 쓰고 싶으면 어떻게 써요, 여러분들? 4바이트 변수 쓰고 싶다. 그러니까 4바이트 변수를 쓰고 싶으면 어떻게 선언해요, 여러분들? 그쵸? 인트 쓰면 돼요. 이렇게 쓰면 되지. 이게 4바이트 변수잖아. 그치? 근데 쇼트 변수, 그러니까 2바이트 변수 쓰고 싶으면 이렇게 쓰면 되잖아. 그치? 그러니까 1바이트, 2바이트, 4바이트는 존재하는 타입이니까 이렇게 써도 돼. 캐릭터, 쇼트, 인트 이렇게 쓰면 되지. 근데 느닷없이 사용자가 5바이트를 쓰고 싶다는 거야. 5바이트 쓸 수 있는 자료형이 있어요? 5바이트짜리는 없어요. 그쵸? 5바이트짜리 자료형이 없잖아. 그래서 사용자가 5바이트를 만들어 써야 돼요. 5바이트를 만들어 쓸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이거지, 이거. 이게 5바이트를 만들어 쓰는 거야, 우리가. 그죠? 사실은 이게 저번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이렇게 만들 수 있었으면 너무 좋았을 거야.
이렇게 해서 A라는 변수는 5바이트 변수다. 요렇게 쓸 수 있었으면 명확히 쓸 거 아니야. 근데 이렇게 못 쓴다고 했지. 왜? 이 포인터가 앞에 또 붙으니까 이 포인트 연산자하고 얘 둘이 붙으면 이제 난장 되는 거야. 그래서 이 두 개를 같이 쓸 수가 없어서 이 둘을 떼내고 싶었는데 이 포인터가 뒤로 가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했죠. 왜? 곱하기 는 이 연산하고 또 구별이 안 되기 때문에 못 쓴다고 했잖아. 그러니까 포인터가 뒤로 보낼 수가 없었던 거야. 이 둘이 연산자로서 같이 붙어서 표시하면 엉망진창 되니까 이걸 어떻게 조정해야 됐다고 생각해서 포인트를 뒤로 못 보내니까, 왜냐면 포인트는 곱하기 연산이 있잖아. 곱하기 연산하고 포인트하고 구별이 또 안 되니까 뒤로 못 보내니까 누구를 뒤로 보내냐면 이걸 뒤로 보낸 거야. 이렇게. 그죠? 그래서 배열은 어쩔 수 없이 뒤쪽에다 선언하게 된 거지. 형식을 지키기 위해서. 배열을 이렇게 앞에 썼으면 차라리 이렇게 썼으면, 아, A 변수는 캐릭터 5짜리, 즉 5바이트 크기를 가지는 변수구나, 이렇게 좀 더 쉽게 이해를 할 수 있었을 텐데 이걸 못하게 된 거지. 결국은 어떻게밖에 표현 못해요. 포인트 기호하고 충돌하는 것 때문에 배열은 이렇게밖에 못 적는 거예요. 즉 내가 5바이트짜리 변수를 선언하고 싶을 때 이렇게 선언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이거 그런데 이거 나는 자꾸 이렇게 뒤에 붙는 거 너무 좀 그렇다. 난 뒤에 붙는 거 좀 그렇다. 좀 앞에다 쓰고 싶다. 즉, 난 이렇게 쓰고 싶다. 라고 우기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난 이렇게 쓰고 싶어. 그래서 만들어진 게 뭐냐면 바로 타입 디파인이라는 문법이에요. 이렇게 해서 내가 쓸 때 저것을 쓸 때 5바이트 같으면 뭐 5, 그냥 이렇게 너무 어려우니까 마이 데이터 제가 적어놨죠. 이것처럼 이걸 해서 캐릭터 5 이렇게 타입을 정의하면 이게 뭐가 된다고 했어요. 이 my data라는 취한문으로 캐릭터 5를 취한해버린 거잖아요. 이 표현 자체가 my data라는 자료형을 새로 만드는 거예요. 이게 결국은 my data라는, 원래 취한문은 다 대문자였거든요. 이건 관습이에요. my data, 이 자료형을 새로 만드는 거예요. 근데 이 자료형 크기가 얼마냐 하면 5바이트인 거지. 캐릭터 5바이트짜리가 my data라는 자료형이 된 겁니다. 그럼 이거 어떻게 쓸 수 있냐면 여기다가 똑같이 쓰고 싶으면 여기다가 my data라고 적을 수 있어요. 이렇게 적으면 얘가 뭐 적은 거와 똑같으냐면 캐릭터 A에 5라고 적은 거가 똑같다라는 거지. 즉 무슨 말이냐면 자료형을 앞에다가 몰아서 적고 싶으면 지금처럼 타입 디파인을 이용해서 아예 그 자료형을 나의 공식 자료형으로 등록을 해버리면 된다라는 거죠. 난 5바이트 쓰고 싶을 때 my underbar data라는 타입을 쓰겠다라는 거지. 원래 빌트인 데이터 타입이라고 해서 C 언어가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데이터 타입이 있고요. 그 int, 캐릭터, short, 이런 타입은 빌트인 데이터 타입, 원래부터 제공되는 데이터 타입이라고 하고, 이 기본 자료형이 없는 거 있잖아요. 1, 2, 4, 8 이거 빼고는 없잖아요. 그럼 3바이트, 7바이트, 5바이트 이런 자료형은 없으니까 이런 것을 정의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여러 가지 문법이 있는데 그 중 하나가 배열이고 또 그 중 하나가 타입 디파인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건 타입만 재정의하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캐릭터 5라고 적는 요거 자체가 새로운 사용자 정의 자료형이라고 불러요. 사용자 정의 자료형. 그래서 내가 5바이트짜리 자료형을 쓰고 싶어 라고 하면 캐릭터 5라고 해야 되는데, 그렇게 쓰면 앞뒤로 이렇게 쪼개지니까 크기가 여기 하나 있고 여기 그룹에 대한 표시는 뒤에 쪼개지잖아요. 캐릭터가 5개 있다 이렇게 쓰니까 같이 쓸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쪼개지는데 이게 앞에 오지 못하고 뒤로 가게 돼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캐릭터 자료형 양쪽에 변수가 끼어드는 이 말도 안 되는 상황이 생긴 거잖아. 그죠? 그래서 이것을 좀 더 효과적으로 쓰고 싶으면 이렇게 적어버리면 앞에 마치 my data라는 것 자체가 뭐예요? 이거의 자료형이 뭐예요? 이게 자료형이 결국은 캐릭터 5지. 캐릭터 5를 my data라고 적은 거하고 똑같다라는 거지. 그래서 이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여기까지 이해되십니까 혹시? 지금 설명한 거 이해되세요? 네, 이야기하세요. 그쵸? 얘가 인트로 바뀌면 20바이트가 되죠. 이걸로 바뀔 테니까 의미가 바로 20바이트로 바뀌어버려요. 그럼 얘는 자동으로 이게 된 거지. 내가 저거 바꾸면 다 바뀌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되고요.
그죠? 그럼 이렇게 되면 잘 생각해 보세요. 이제 A는 선언하면 바로 몇 바이트겠어요? 예, A 변수 몇 바이트겠어요? 5바이트가 되겠죠. 그렇잖아요. 그쵸? 그러면 만약에 요거를 내가 적을 때 my data를 적을 때 이렇게 적으면 어떻게 될까요? 만약에 이렇게 적어버리면 B가 배열인데 두 개의 항목을 가진 놈이잖아요. 근데 그 두 개의 항목의 자료형이 뭐예요? my data죠. my data가 지금 캐릭터 5니까 결국 이거 어떻게 선언된 거예요? B에 이렇게 선언된 거지.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2차원 배열을 이렇게 적으셔도 돼요. 2차원 배열을 이렇게 적으셔도 돼요. 마치 1차원 배열처럼 보이잖아, 지금. 보이는 건. 근데 이게 의미상으로는 2차원 배열인 거예요. 이거 일반 변수처럼 보이지만 의미상으로는 1차원 배열인 거지. 그러니까 type define을 써서 차원을 낮출 수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낮춰진 건 아니고 낮은 것처럼 보이게 할 수는 있지. 정의를 해서. 창길씨, 이거 이해돼요? 여기까지. 자, 그러면 하나만 더 해볼까요? 그러면 내가 my data를 일반 변수로 이렇게 가리키고 있잖아. A. 저 A 주소를 내가 가리키고 싶어. 쓰고 싶어. 그럼 어떻게 쓸 수 있겠어요? 이 A를 가리키는 포인터를 주소를 저장해 쓰는 포인터 선언할 때 어떻게 돼? A의 자료용으로 포인터 선언해야 될 거 아니야. 그치? 어떻게? 이렇게 쓸 거 아니야. 그렇잖아요. A의 주소가 이거 두 줄로 나눠 쓸게요. 또 이렇게 하면 또 헷갈리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얼마든지 있을 수 있죠. 이렇게 선언할게요. 얘는 자체 뭐예요? my data를 가리키는 포인터 P잖아요. 그죠? 그래서 A가 지금 my data니까 P가 A를 가리키고 싶으면 my data 크기를 가리킬 수 있어야 되니까 이렇게 선언하고 P는 $A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지. 그러면 P의 자료형이 뭘까요? P의 자료형이 뭘까요? 당연히 P가 있을 거고 P 자료형은 이거는 이제 생략된 거 다 적으면 이게 P 원래 포인터 P가 맞잖아 자기가 그지? 그쵸? 근데 이놈의 자료형이 지금 my data가 뭐예요? 캐릭터 5잖아. 그치? 그럼 이게 변수를 좌우로 가르면서 들어가야 될 거 아니야. 얘는 잘려 들어가는 거니까. 그럼 앞에 뭐 적어야 돼? 캐릭터 적고 뒤에다가 5 이렇게 들어가는 게 맞다고 이렇게. 잘려서 양쪽으로 잘려서 들어가니까. 그치?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연산자 우선순위가 얘가 더 높으니까 이건 잘못된 의미로 해석이 되겠지. 나는 뭐야? 얘는 포인터가 궁극으로 포인터잖아. 이렇게 가로를 써줘야 돼. 같이 다른 연산자들을 표현하고 같이 그러니까 다른 표현이랑 같이 썼을 때 누가 더 우선되는지를 명시해 주는 게 좋죠. 그래서 이렇게 적으면 얘가 이제 캐릭터 포인터 5짜리가 되는 거예요. 아까 우리가 어렵다고 했던 이 표현이 되는 거지. 아시겠습니까? 자, 이해가 안 되시는 분 다시 질문하셔도 돼요. 그러니까 결국은 배열이라는 저 표현 자체가 양쪽으로 쪼개지는 표현이다 보니까 사람들이 많이 헷갈려 하죠. 그래서 저런 걸 이제 제가 저번에 여기 최근에 적었던 요 글에 보면 요 글 있죠? 제가 읽으라고 제가 링크 드렸었잖아요. 그죠? 요거 이 글에 보면 나오잖아요. type define 이용해서 두 가지를 구분하는 방법에 대해서 요거 설명을 하는 글이 이 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설명한 글 똑같이 제가 한번 더 설명드린 거예요. 그래서 사실 어렵다고 그러니까 똑같아요. 항상 저렇게 하라는 것이 아니라 개념을 잡을 때는 정확하게 잡는 게 좋으니까 표현 자체가 어려우면 타입 디파인의 힘을 빌리셔도 돼요. 나쁜 거 전혀 없어요. 타입 디파인 쓴다고 더 코드가 나빠지거나 이런 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괄호나 이런 것 때문에 헷갈리시면 아예 그냥 타입 디파인으로 걸어버리면 원칙적인 표현을 사용할 수가 있죠. 사실 이렇게 적으면 사람들이 이게 뭐지?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렇게 적으면 사람들이 어느 정도 이해해요. 아, 포인터구나. 아, 포인터가 my data라는 타입을 가리키는 포인터구나. 이렇게 생각해요, 사람들이 대부분. my data를 봤더니 아, my data는 캐릭터 5짜리구나. 아, 그럼 저 포인터가 5바이트를 가리키게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한다고, 사람들이. 근데 이렇게 적어 놓으면 오씨, 이거 뭐지? 이렇게 생각하죠, 사람들이. 그러니까 내가 어렵다고 판단되면 이런 표현을 쓰셔도 되고 근데 자꾸 쓰다 보면 이 표현도 쉬워져요.
그 나중에 너무 쉽게 써요. 아무 생각 없이 써요. 자, 지금 한글에 대해서 궁금한 거 있으면 질문하셔도 됩니다. 지금 이 표현에 대해서 궁금한 거 있으면 질문하세요. 결국은 쪼개지는 표현 때문에 힘든 거잖아요, 여러분. 아니세요? 포인터를 인자로 가지는 배열? 포인터를 인자로 가지는 배열은 이렇게 선언하지 않죠? 얘는 지금 타입이 이건데. 이렇게 그냥 쓰면 되죠? 아, 이걸 가리키는 배열. 이것만 쓰면 되지. my 데이터 포인터 p에 뭐 3 이렇게 선언하면 되잖아요. 지금 태서 씨가 이야기한 게 이런 거죠. 포인터가 3개 있는데 각 포인터는 my 데이터를 가리키는 포인터입니다. 포인터를 인자를 가진다는 말을 쓰시면 안 되고 항목, 인자하고 항목은 다른 말이에요. 인자는 보통 이제 함수 넘길 때 쓰는 게 인자고 보통 이제 배열은 항목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리고 배열 안에 드는 숫자는 인덱스라고 이야기하고 우리가 이제 비교할 때 인덱스하고 주소랑 서로 비교를 하고요. 그죠? 배열 안에 있는 한 개 한 개를 우리가 이제 항목이라고, 아이템이라고 보통 이야기하죠. 되셨습니까? 그래서 사실 우리가 이제 이 표현을 어려워하시면 이렇게 취한문 써서 한번 또박또박 적어 보시면 좋습니다. 사실 어려운 표현일수록 많이 써봐야지 이해가 되거든요. 와닿죠. 그리고 잘 안 되는 표현들은 아예 그 취한문 많이 써서 좀 익히시면 좀 더 편해져요. 그 대신 이런 취한문을 적었을 때 이 취한문의 원문이 무엇인지도 같이 적어 보셔야죠. 이렇게. 그래야지 익숙해집니다. 그냥 이것도 계속 쓰시면 또 이것만 이해하고 이건 또 이해 못하게 되거든요. 그거는 여러분들이 계속 적으면서 연마하셔야 되겠죠. 자, 이거에 대해서 혹시 질문할 거 있으면 질문하십시오. 더 질문할 거 있으면 질문 받아드립니다. 이야기하세요. 자, 그럼 질문이 없다. 난 넘어가도 된다. 번호. 예. 얼마나 넘어가고 싶으면 같이 막 적네요. 6명이죠 또? 어? 뭐야 이거? 번호가 왜 이래? 뭐죠? 선철님 이제 왔네? 몰래 숨어 있다가 딴짓 하다가 이제 왔어. 선철님 욕 엄청 했어요 제가. 녹화 안 해놓고 저러면 안 된다 이러면서 놀러 갔구나. 접속만 시켜놓고 놀러 갔구나. 제가 욕 엄청 했습니다. 자. 야, 나 냉면에 밀린 거예요? 와. 냉면을 먹으면서 봐야지. 원래 공부는 먹으면서 하는 건데. 갑자기 냉면이 먹고 싶군요. 자. 냉면 때문에 까먹었다. 뭐 하려고 하는지. 이거 그럼 이제 중요한 건 그거예요. 이거 두 개를 구분할 수 있느냐에 대한 얘기를 지금까지 한 거예요. 어때? 이제 구분할 수 있겠죠? 그럼 이제 첫 번째 그거예요. 공부하는 게. 이거 두 개를 구분할 수 있느냐? 그럼 이 두 개는 왜 쓰느냐? 어떨 때 쓰느냐? 이게 중요할 거냐? 어떨 때 쓰느냐? 근데 그런 거예요. 이거 명확해요. 요거는 명확해요. 뭐예요? 내가 포인트가 5개 필요하니까 이렇게 쓰는 거지. 5개가 필요하니까 이렇게 쓰는 겁니다. 뭐 이유가 명확하잖아요. 그쵸? 그렇지 않을까요? 그러면 요거의 문제지. 얘 뭐 하는 애냐? 쟤 뭐 하려고 쓰는 거냐? 이렇게 나올 수 있잖아요. 그죠? 얘는 아까 보니까 뭐예요? 요런 배열 가리키려고 쓰는 거잖아요. 요런 배열. 쓰는 게 요거잖아. 요 타입이잖아. 그치? 그런데 우리가 왜 얘를 못 보는지 아세요? 이 표현을 잘 못 보는지 아세요? 이 표현을 왜 잘 못 보느냐? 사실은 그거잖아요. 이거 한번 정리하고 다시 한번 가면 이런 겁니다. 그런 것도 있죠. 우리가 이런 변수가 있으면 이 변수 주소 받을 때 어떻게 써요? 이렇게 쓰겠지, 당연히. 그치? 그러면 어떻게 써? 이렇게 쓰는 게
맞아. 그러니까 보통 일반 변수를 포인터가 받을 때는 차원을 하나 올려서 받아요. 주소가 돼야 되니까. 그죠? A는 0차고 PA는 지금 1차 포인터가 되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자, 그런데 배열 한번 볼까요? 배열. 이거 주소를 받으려면 사실은 이걸 원칙을 지켜서 그대로 받으면, 이거 원칙을 지켜서 그대로 받으면 어떻게 받아야 돼요? 이게 지금 데이터 배열의 자료형이 뭐예요? 데이터 변수의 자료형. 캐릭터 5가 자기 자료형이잖아. 한 단계 올리면 타입이 뭐가 돼야 돼요? 한 단계 더 올리면. 이게 뭐야? 이거 똑같이 만약 앰퍼센드 데이터 쓸 수 있잖아. 이렇게. 예? 그러면 자료형이 얘가 지금 이거였으니까 한 단계 올려서 포인터가 붙어야 되잖아. 얘는 뭐가 된 거야? 얘가 지금 A가 원래 캐릭터였는데 뭘로 된 거야? 캐릭터 포인터가 된 거잖아. 그쵸? 그럼 얘는 뭐가 된 거지? 원래 캐릭터 5였잖아. 이 포인터 돼가면 요 포인트면 요 사이에 들어온다고 했잖아. 요 사이에. 그치? 그럼 어떻게 적어야 돼? 요 사이에 들어와야 되니까. 어떻게 돼? 타입이 이렇게 적어야지. 아이고, 8이 아니라 포인터죠? 이렇게 적어야지. 아까 앞에 설명했잖아. 그치? 이렇게 되지. 그럼 포인터가 받으려면 이렇게 받아야 되는 거야. 이런 포인터가 받으려면 선언은 어떻게 해야 되겠어? 캐릭터 가로 열고 포인터 P 데이터에 5. 아까 우리가 선언했던 변수 이렇게 선언하고 이거 받을 때 어떻게 받아야 되겠어요? P 데이터는 이렇게 받아야 돼. 원칙적으로 두 문법을 1대1로 비교하면 0이 어디 있죠? 아, 괄로? 요거 안 쓰면 어떻게 되냐고? 완전 의미가 달라지죠? 요거 안 쓰면 어떻게 돼요? 캐릭터 포인터가 5개 선언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 의미가 달라져요, 둘이. 아까 바로 앞에서 이야기했잖아. 이렇게 쓰면 캐릭터 포인터가 5개 선언이 되는 거고, 요렇게 쓰면 포인터를 하나 만드는데 이 포인터가 캐릭터 5짜리 크기의 데이터를 가리키게 되는 거지. 완전 다른 말이에요.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앞에 그냥 제가 생략하고 넘어갔는데 너무 알 거라서, 자, 제가 이거 그 문법으로 적어 놨잖아요. 예를 들어서 내가 변수를 쓰는데 뭐 이렇게 변수를 누가 선언했어. 근데 내가 ABC를 주소를 갖고 써야 돼. 지금 만약에 AKBC 이렇게 써야 돼. 나는 근데 ABC만 쓰고 싶은 거야. 근데 지금 떨어져 있잖아. 애들이 저렇게 이산가족 돼 있잖아. 그러면 내가 쓸 수 있는 방법이 ABC를 다 쓰고 싶으면 주소를 다 따로 알아야 되는 거잖아요. 지금 그렇잖아요. 중간에 K가 껴서 순차적으로 처리가 안 되잖아. 그치?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이거는 포인트가 3개 있어야 되는 거야. 3개 있는데 그 포인트 3개를 어떻게 쓸 수 있어요? 이렇게 해서 선언하고 PA는 뭐 %A 이렇게 할 수 있지. 이렇게 하면 되잖아. 그치? 근데 뭔가 너무 나열식이지. 그래서 어떻게 쓴다고 했어요? 이걸 이렇게 안 적고 뭐 어떻게 요거를 배열로 이렇게 쓸 수 있잖아. 그치? 배열로 쓰면 포인트가 3개 만들어지는 거니까. 그럼 이거 어떻게 하면 돼? 배열 초기화듯이 이렇게 해서 여기다가 %A, %B, %C 이렇게 하면 ABC 주소가 숑숑숑 저 포인트 3개 딱 들어가겠지. 이렇게 해놓고 저 P 갖고 쓰면 돼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이거 쓸 때 어떻게 쓰면 되겠어요? 포인터 P 0에 7 넣겠다. 누구한테 7 들어가요? 누구한테 7 들어가겠어요? A에 7 들어가지. 됐죠? 그리고 뭐 포인터 P 2에다가 5 넣겠다. 누구한테 5 들어가요? 이게 얘가 C에다가 5가 들어가면 됩니다. 요거 의미는 지금 아까 제가 생략하고 넘어갔는데 요 의미는 이런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완전 의미가 달라져요. 포인터가 3개 있는 거니까 주소를 3개씩이나 저장할 수 있어요. 왜냐면 포인터가 3개면 이미 크기가 얼마예요? 12바이트인 거예요. P가 포인터가 3개 있으니까. 그죠?
이 P의 크기는 12바이트인 거지. 그래서 각각의 3개의 변수의 주소를 넣어서 자기가 이렇게 쓸 수 있는 게 요 표현이고, 그죠? 그런데 반해서 이 표현은 뭐야? 이 표현은 지금 포인터가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포인터가 하나 있는데 해당 포인터가 지금 5개짜리를 가리키고 있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요 표현. 자, 그런데 그럼 이거는 예를 들어서 내가 5바이트를 바로 쓸 수 있는 명령어가 없거든요. 어차피 캐릭터 5개니까 각각의 대입을 할 때는 이 숫자를 써서 대입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데이터에서 두 번째 있는 항목, 데이터의 두 번째 항목은 어떻게 쓰죠? 두 번째 항목 어떻게 적죠, 여러분? 데이터 1에 뭐 3 이렇게 적을 수 있잖아요. 0번이 첫 번째 1이니까 데이터 1이 두 번째 있는 항목이잖아요. 데이터 1에 3을 대입하고 싶다면 이렇게 쓰는 거잖아요. 즉 뭐냐면 데이터 자체에다가 값을 넣는 게 아니라 항목을 지정해서 써야 되는 거잖아요. 그쵸? P 데이터가 누구를 가리키고 있어요, 지금? 데이터의 주소를 가리키고 있잖아. 그치? 그러면 내가 이 두 번째 항목을 데이터 변수를 쓰지 않고 P 데이터를 써서 쓰려면 어떻게 써야 돼요? 얘가 가리키는 곳에 어떤 가서 작업을 하겠다는 거잖아. P가 가리키는 곳에 가서 작업을 하겠다. 근데 첫 번째 거니까 이렇게 적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이게 뭐 의미가 달라진다고. 왜 달라지겠어? 얘가 연산자 우선순위가 더 높거든. 얘보다. 그래서 우리가 제가 설명할 때는 순서가 뭐예요? P가 가는 곳에 가서 어떤 작업을 해야 될 거 아니야. P가 가리키는 곳에 가서. 그래서 이게 먼저 우선돼야 된다고. P가 우선해서 가야 되는 거니까. 그럼 어떻게 돼? 여기다가 괄호를 이렇게 쳐주고 첫 번째 항목에다가 뭐 하면 돼요? 3을 대입하겠다. 이렇게 해야 되는 거지. 이렇게 하면 이게 결국은 뭐냐? 이게 결국은 데이터 1에 3 대입하는 거와 똑같다라는 코드야. 이거 우리가 표기법 있죠, 표기법. 요 표기법 잘 봐요. 갈로가 들어가는 이유가 뭐라 했어요, 지금? 이 대갈로 때문에 그렇잖아. 그럼 동급 대갈로 써주면 갈로 안 써줘도 되지. 그렇잖아요, 여러분. 요거 다시 한번 적어볼게요. 요거 다시 적으면 어떻게 적을 수 있어요? 이거 이렇게 표현해도 되잖아. 0은 더하나 안 하니까 이렇게. 그쵸? 그렇지 않나요? 이렇게 적은 거나 요렇게 적은 거나 같은 표현이잖아. 0은 더하나 안 하니까. 근데 우리 요렇게 적으면 표기법 뭘로 바꿀 수 있어요? 요거 표기법. 요거 표기법 뭘로 바꿀 수 있죠? 그러니까 배열 표기법으로 바꿀 수 있잖아. 배웠잖아. 저 어떻게 바꿀 수 있어? P 언더바 데이터에 배열 표기법 쓰면 0 이렇게 쓸 수 있잖아. 그렇지 않나요? 이렇게 쓸 수 있다고 했잖아. 표기법 변환할 때 배웠잖아. 이런 표기법은 이렇게 바꿔 쓸 수 있다고. 그치? 그럼 여기 갈로는 둘 다 대갈로니까 갈로 안 써도 되겠지? 그죠? 그래서 이렇게 적을 수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봤을 때. 그러니까 포인터 데이터라고 적은 것은 이 대갈로 표 빼서 0이라고 적으면 똑같아요. 이렇게 적을 수 있는 거지. 뭐 이거는 뭐 이게 편한 사람들은 이렇게 적으면 되고요. 이게 편한 사람들은 이렇게 적으면 돼. 그러니까 사실 정석적인 표현은 이런 거라는 거지. 그러니까 내가 어떤 걸 씀에 있어서 이 A 주소를 A 변수의 주소를 가지고 이 A 변수를 간접제하고 싶다라면 A 변수를 저장할 수 있는 포인터를 하나 만들고 이 A 변수의 주소를 이렇게 넘겨서 받을 거기 때문에 A 변수가 캐릭터면 캐릭터 포인터를 하는 게 맞아. 똑같은 이론으로 접근한다면 배열도 똑같이 배열 5가 있고 그죠? 배열 5가 있고 이건 자기가 캐릭터 5의 자료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자료형을 가리키는 포인트를 선언하고 싶다면 사실상 이렇게 적는 게 맞아. 그죠? 왜냐하면 데이터 배열의 자료형이 캐릭터 5니까 이걸 주소 표현을 사용하면 당연히 캐릭터 포인터의 5가 되는 게 맞아. 그러니까 이걸 쓰기 위한 포인터가 이거지. 이름만 들어간 거지. 요 형식의 이름만 들어간 거잖아, 지금. 그지? 그래서 쓸 수 있어. 쓸 수는 있는데 문제는 뭐예요? 아, 표현이 좀 그렇죠. 얘는 지금 1차원 배열인데 얘는 뭐야? 2차원 배열 표기법을 사용하고 있잖아, 지금. 한 차원에 올라가 버렸지. 그렇지 않나요? 한 차원에 더 올라갔어요.
그렇죠, 여러분. 그죠? 그래서 사실 이렇게 써도 돼. 이렇게 써도 되는데 이렇게 안 쓸 뿐인 거지. 어려워서. 왜냐하면 잘 생각해봐요. 아까 제가 잠깐 이야기 드렸지만 데이터가 흩어져 있으면 각각 다 접근할 수 있는 방법밖에 없지만 데이터가 다 뭉쳐져 있으면 플러스 마이너스 접근 가능하죠. 즉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포인터를 쓰면서 알아야 될 게 포인터는 한 번에 한 개의 대상을 가리킬 수 있는 거지 꼭 한 개만 가리킬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쵸? 여러분들 이런 말 쓰면 안 되는구나. 어, 사람이 한 명만 결혼해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한순간에는 한 명이랑 사귀는 게 맞지. 양다리 하면 혼나니까. 그죠? 하지만 여러 명 만날 수 있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포인터가 한 번에 포인터 기술을 쓸 때 한 번에 한 개의 메모리 접근하는 건 맞는 이야기지만 반드시 그 메모리만 사용해야 되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내가 주소를 알고 있는데 그 옆에 있는 거 쓰고 싶으면 어떻게 내 비유가 너무 심했나요? 옆에 있는 애 접근하고 싶으면 더하기를 하면 되잖아. 그 앞에 있는 접근하고 싶으면 빼기를 하면 되잖아. 즉 포인터는 포인터 명령을 쓸 때는 한 번에 한 개의 메모리에 접근하는 건 맞지만 반드시 걔한테만 해야 되는 건 아니에요. 주소 연산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앞뒤를 쓸 수 있는 거잖아. 그쵸? 그런 말 쓰면 안 되고 즉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캐릭터 5라고 선언하면 어떤 형태가 되는 거예요? 5개의 데이터가 한 개로 묶여 있는 거잖아 지금. 그렇잖아. 5개의 데이터가 하나로 묶여 있잖아. 그쵸? 그럼 우리가 접근할 때 어떻게 접근할 수 있어요? 데이터 0 항목만, 데이터 0이라는 항목의 주소만 알면 그 다음 주소는 어떻게 쓰면 돼? 플러스 1 하면 되고 그 다음 주소는 플러스 2, 그 다음 주소는 플러스 3 이렇게 쓸 수 있잖아. 그치? 이미 이 자체가 데이터라는 이 배열 자체가 1차원을 가지고 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이렇게 안 하고 이렇게 하는 걸 사람들이 더 즐겨 쓴다라는 거지. 캐릭터 포인터를 써놓고 P에다가 데이터를 넣어버리는 거지. 여기 아까 앰퍼센드 썼었잖아요. 안 쓰고 그냥 데이터를 넣어버리는 거예요. 왜 이게 가능하냐면 데이터라는 그룹 자체가 주소를 줄 때 데이터의 주소를 줄 수도 있지만 데이터 0번 항목의 주소를 써도 똑같은 거니까. 그러니까 이 데이터라는 이 변수에 이렇게 적은 건 이렇게 적은 거랑 마찬가지라고 했죠. 배열의 이름은 해당 배열의 시작 주소다. 즉 배열의 첫 항목의 주소다. 이런 거잖아요. 요거 이해하시죠? 이거 설명 많이 했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아시죠 이거? 요게 지금 요거라는 거 아시잖아요. 이거 몇 번이나 이야기했는데 이해 안 되세요 혹시? 자, 그래서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렇게 되기 때문에 결국은 P는 데이터라고 넣으면 내가 데이터 지금 이게 1번 항목에다가 3 넣고 싶으면 얘 어떻게 적으면 돼요? 얘는 포인터 P 플러스 1에다가 3 넣으면 되잖아. 왜냐면 P가 데이터 0을 가리키고 있다고 하더라도 두 번째 0 다음에 있는 데이터 1을 가리키고 싶으면 P에다가 더하기 1 하면 되지. P에다가 더하기를 하면 P1이 되잖아. 결국은 이게 어디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데이터 1에다가 3 넣는 거라는 거지. 결국은 여기서 이게 결국은 표기법을 바꾸면 어떻게 돼요? 이 표기법. 배열 표기로 바꿀 수 있잖아. 이 표기 어떻게 돼요? 표기 바꾸면 P1에다가 3 이렇게 되는 거지. 보시면 알겠지만 배열 표기하고 똑같아지잖아요, 지금. 차원이 둘이. 그쵸? 아까처럼 이렇게 해서 쓸 수 있는데 이렇게 쓰면 차원이 하나 더 올라가서 쓸데없이 0 한 번 더 써야 되거든요. 근데 얘는 기본 배열 표기하고 똑같아지죠. 그래서 사람들이 어차피 메모리가 그룹 지어져 있으면 주소 연산 갖고 앞뒤에 있는 메모리 다 쓸 수 있으니까 배열은 이미 그룹 지어졌고 순서대로 나열된 메모리이기 때문에 굳이 차원을 올리지 않고 같은 차원에서 포인트를 써도 얼마든지 접근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 표현을 더 선호하니까 이 표현을 쓰게 된 거고 이 표현은 자연스럽게 사라졌다고 보시면 돼요. 안 쓰는 거죠, 사람들이. 그래서 이 표현을 많이 쓰다 보니까 갑자기 이 표현이 나오면 어떻게 느끼겠어요?
확 어렵게 느끼는 거예요. 사실 이거는 어느 정도 할 수 있는데 이게 더 어려운 거죠. 지금 설명하기가. 배우는 사람들도 힘들고 설명하는 사람도 힘들지.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 표현을 안 쓰다 보니까 우리가 이 표현을 만나면 어려운 거예요. 이 표현이 더 쉽게 느껴지는 거지. 딱 봐도 쉽지 않나요? 이거랑 이거랑 비교해 봤을 때 그렇지 않나요? 비슷한가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내가 적은 게 우리 이 내용이라고 보시면 돼요. 제가 요거 다음에 적었던 글이 요거잖아요. 배열 연산에는 왜 배열 연산할 때는 앰퍼센트를 사용하지 않나요? 이 답이 바로 이거예요. 이거의 이유가. 할 수 있는데 이렇게 해도 돼. 근데 뭐예요? 힘들잖아요. 코딩하기도 힘들고 뭐도 힘들어요. 컴퓨터도 힘들어요. 한 번 더 연산해야 되잖아. 한 번만에 하면 되는데 꼭 쓸데없는 연산 영 하나 더 시키니까 컴퓨터도 짜증나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쓰는 것보다는 이렇게 쓰는 게 좋죠. 그쵸? 그런데 이걸 반드시 써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반드시 써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경우일까요? 이걸 반드시 써야 되는 경우. 이렇게 쓰면 된다 했잖아. 지금 제가 철떡같이 이렇게 쓰면 된다고 지금 이야기했는데 위에처럼 적어야 되는 경우도 있어요. 요거 써야 되는 경우. 어떤 걸까요? 제가 장담한 건데 상사들이 저거 안 쓰려고 할 거예요. 왜? 저거 이해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적어요. 저 의미를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자, 재밌는 발언이었습니다. 자, 이런 배열이 있어요. 이런 배열을 포인터로 받으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런 배열을 포인터로 받으려면. 포인트로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이럴 때 쓰는 게 아까 그 포인트예요. 이렇게 받는 거죠. 아이고, 이렇게 받는 거지. 이렇게 넣고 P는 해서 데이터 이렇게 쓰는 거죠. 앰퍼센트 안 쓰고. 이는 필요가 없으니까. 왜 필요가 없을까요? 이가? 왜 필요가 없을까요? 알아맞혀 보세요. 소리야. 다른 사람이 아시면 이야기해 주셔야 돼요. 저 왜 이를 필요가 없을까요? 분명한 게 있습니다. 왜 저 이가 필요 없을까요? 배열에서. 아시는 분. 바로 2차원 배열은 가짜거든요. 즉 우리가 2차를 1차로 바꿀 때 쓰는 숫자가 뭐밖에 안 써요? 요거밖에 안 쓰거든요. 얘는 안 써요. 얘는 전체 크기를 말할 때 쓰는 거고, 우리가 그랬잖아요. 2차를 1차로 바꿀 때 어떤 공식 쓰죠? y 곱하기 x 항목의 수 더하기 x 이렇게 쓰잖아요. y 곱하기 n 더하기 x. 거기 쓰는 n이 뭐예요? 얘거든. 2차식을 1차식으로 바꿀 때 쓰는 공식은 이 3만 들어가거든. 따라서 2는 연산에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2가 어떤 수가 들어있든 상관이 없는 거예요. 연산에 안 미치니까 영향을. 전체 크기를 의미하는 것 뿐인 거지 연산 수식에는 들어가지 않아. 우리 그 2차식 배우는 거 기억나요? y 곱하기 여기 뭐야 x 항목의 개수 더하기 x 이렇게 한다고 했잖아. 그치? 이 x 항목이 여기에 3인 거잖아. 그래서 2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래서 P는 이렇게 쓰는 거지. 자, 그러면 지금 이 의문이 풀리려면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자,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이거를 쓰는데 반드시 이렇게 포인터를 써야 되나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저렇게 쓸 필요가 없어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이걸 이렇게 적었지만 얘 사실 메모리 구조는 어떤 거하고 똑같다고 했어요, 제가.
이거랑 똑같잖아요. 어차피 그룹이 2개, 3개라고 있다고 하더라도 사실은 1차원 배열 6개 있는 거랑 똑같아. 이건 논리적인 거지. 물리적으로는 얘하고 구조가 똑같아요. 그쵸? 근데 사실 뭘 해도 돼요. 사실은. 이렇게 써도 돼요. 해서 1차원 포인트로 받아도 돼. 어차피 저 6개가 다 붙어 있을 거거든. 이렇게 받아도 돼. 타입이 안 맞을 때는 형변 하나 붙이는 거예요. 왜냐하면 1차원 배열이든 2차원 배열이든 항목들은 다 붙어 있어. 그러면 더하기 1로 계속 진행하면 다 접근할 수 있는 거야. 즉 여기에 모든 항목에 다 1을 넣고 싶으면, 그죠? 이 배열에 모두 다 1을 넣고 싶으면 이렇게 보통 하겠지. 그냥 배열을 쓴다면 여기에 다 1 넣고 싶으면 어떻게 쓰겠어요? 다 1 넣고 싶으면. 잘 모르면 그냥 원칙대로 하면 되잖아. y가 2보다 작을 때까지 y 플러스 플러스 이렇게 하고, 요거를 이렇게 넣어서. 근데 시간 다 되지 않았어요? 아직 10분까지인가? 아이고, 뭐지? 이게 3이죠? 아직 8분 남았어? 우리에겐 8분이 남아있어요?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고 어떻게 돼요? 데이터에 y에 x에다가 이러면 다 1 들어가겠지. 전체 항목에. 전체 항목에 다 1 들어갈 거 아니야. 그쵸? 6번 돌면서. 그죠? 이렇게 할 수 있어. 이렇게 할 수 있어. 근데 내가 만약에 이렇게 포인트 P를 썼어. P를 썼어. 그럼 이거 어떻게 써야 되겠어요? 이거 똑같이 쓰면. P를 써서 저장한다고 치면. 이거 어떻게 적을 수 있어요? 막말로 지금 이렇게만 바꾸셔도 돼요. 똑같아. 똑같아. 근데 이거는 좀 너무 쉽게 끝나니까 원칙 편에서 보면 어떻게 돼요? 어떻게 돼? 이렇게 할 수 있잖아. 그죠? 이게 원칙 표현이에요. 어렵지? 근데 쉽게 생각하면 이렇게 쓰면 되지. 왜냐면 이게 왜 어려워졌어요? 대갈로가 나왔으니까 연산자 우선순위가 안 맞아서 갈로를 앞에 하나 더 적어줘서 좀 수식이 복잡한 것 뿐이야. 근데 사실은 표기법 바꾸면 얘랑 똑같아. 얘랑 어려울 거 할 게 하나도 없어. 그래서 우리가 그래 얘기했잖아. 포인터 표기를 배열로 바꾸는 이유가 편하게 보려고. 이렇게 사람들은 와, 사람들이 이 코드 보면 와, 이게 뭐야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렇게 하면 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 결국은 같은 표기구나. 근데 대신 연산자 우선순위 때문에 괄호가 하나 더 들어가서 더 어렵게 보이는 거고, 포인터 문법이 써서 더 어렵게 느끼는 것 뿐이라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죠? 그래서 얘나 그냥 결국 같은 형식을 쓰는 거야 지금. 그쵸? 그런데 나는 차원 변환 공식을 알아. 나는 이 6개가 다 붙어 있다는 걸 알아. 그래서 나는 그냥 캐릭터 포인터를 하나 땡겨 와서, 예? 그냥 잡아놓고 6개가 어차피 다 붙어 있잖아. 그럼 어떻게 돌려도 돼? 6개가 다 붙어 있으니까. 여기서 변수를 바꿀게요. 6개가 다 붙어 있으니까 6이라고 해놓고, 이거 어떻게 하면 돼? 포인터 p 데이터에 플러스 i에다가 그냥 1 넣으면 되지. 배열 표기부로 바꿔보면 어떻게? p 데이터에 i에다가 1 넣는 거지. 1차원으로 바꿔도 된다는 거지. 내가 차원을 이해하고 있으면 1차로도 가능하다는 거예요. 어차피 6개가 다 붙어 있기 때문에. 배열은 저 2차식이라는 것 자체가 허구라고 했잖아요. 산술식 갖고 만들어내는 거기 때문에 저 허구에 해당하는 것을 바로 그러니까 1차원으로 자기가 얼마든지 계산할 수 있으면 해도 돼. 그래서 좀 잘하는 사람들은 그냥 이렇게 해요. 그냥 이렇게 해요. 근데 산술식 이해를 못하는 거 있잖아요. 아까 y 곱하기 n 더하기 x 수식을 이해 못하는 사람들이 쓰라고 만들어 놓은 게 이거야. 이 표현이라고. 오히려 이게 더 어려워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제가 왜 자꾸 차원 변환 공식을 자꾸 강조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런 문법이 나온 이유는 차원 변환 공식을 사람들이 못 쓸 거라는 가정하에 학자들이 만든 거예요. 2차식이라는 것 자체가. 그래서 1차식으로 다 해결할 수 있는데 어차피 메모리는 다 붙어 있기 때문에 1차식으로 해결이 가능하지만 그걸 못 쓴다는 가정하에 2차 표현을 제공하는 거예요. 근데 2차 표현이 막상 포인트하고 이렇게 쓰면 대박 터지는 거지.
사람들 다 죽어요, 이거 보고. 이건 그래도 이해해, 사람들이. 이거 나오면, 아, 역시 포인터, 이러고 다들 막, 키보드 던지고, 마우스 던지고, 막 이렇게 하는 거죠. 와, 못하겠다. 근데 사실은 이게 더 어려워져 버리는 거지. 그러니까 이런 문법들이 되게 많아요. 특히 C++ 가면 더 심해지고. 즉 뭐냐면, 컴파일러를 만들어주는 사람은, 컴파일러를 만드는 사람은 개발자들이 못한다는 가정하에 더 쉬운 문법이라는 걸 만들어줘요. 근데 더 쉬운 문법이 궁극적인 기술이랑 같이 만나면 대박으로 어려워져요. 더 어려워져요. 근데 컴파일러를 만드는 사람은 어쩔 수 없이 제공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렇게 제공을 하는 거야. 제공을 하는데 너무 어려워져 버리는 거지. 그러니까 애초에 차원 없다고 가정하고 차원 번호, 그러니까 y 곱하기 n 더하기 x, 이건 진짜 초딩도 할 수 있잖아요. 그 공식 그냥 가르쳐서 차원 무시하고 썼으면 오히려 더 쉬웠을 수도 있어요. 그게 더 원칙적으로 그렇게 뚫고 나가는 게 맞는데, 사실 그 공학 가는 애들이 산수를 무서워해서 지금 이 상황이 발생한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그 12장에 배열할 때 차원 변환 공식을 그렇게 떠드는 이유가 뭐냐면 이런 이유라고 보시면 돼요. 오히려 자기가 차원 변환 공식을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 저렇게 어려운 표현을 안 써도 되는데, 그 차원 변환 공식을 모르기 때문에 저 어려운 표현을 써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쉬운 문법에 의존하다가 더 몇 배의 고통을 겪게 되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서 배워야 될 교훈이라는 게 바로 이런 거예요. 문법이라는 것이 쉬운 것이 절대 좋은 것은 아니에요. 쉬운 게 처음에는 쉽다고 느끼겠지만 나중에 제대로 쓰려면 오히려 더 어려워요, 표현이. 무슨 말인지 알겠죠? 여기서 오는 교훈을 잘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사실 C++ 가서 공부할 때도 똑같지만 그 어려운 문법들이 사실은 필요 없는 문법이 되게 많아요. 자기가 조그만 원리를 이해하면 그런 문법 안 써도 되는데, 이런 표현법에 관련된 어려운 문법들이 많이 나오죠. 일단 시간이 9시 8분까지 와서 더 진행하기는 힘들 것 같고요. 잠깐 끊고 쉬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 표현 있죠? 지금 화면에 있는 표현. 이 표현 지금 아직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은 손으로 한번 적어 보시고요. 한 10분 정도 쉴 테니까 화장실 갔다 오실 분들은 갔다 오시고, 이게 어려운 분들은 한번 쭉 써보시고, 강의가 다시 이제 두 번째 강의가 시작될 때 궁금한 거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아시겠죠? 다른 분들 왜 이렇게 다들 말이 없으셨지? 뭐 포기하거나 어려워서 뭐 다 머리에 뭐 벽에 헤딩하고 있고 있는 거 아니죠? 뭐 이게 뭐 이 정도는 우습게 해야죠. 이 정도는 그죠? 해야죠. 아까 어렵다는 분 이 10번 쓰시면 돼요. 10번 써보세요. 그러면 왜 우리가 이걸 적어야 되는지 알게 됩니다. 왜 우리가 차원 변환 공식을 써야 되는구나, 이걸 알게 돼요. 아시겠죠? 잠깐 쉬겠습니다.